아유 이거 좀 통화 좀 하느라고 우리 서태우 큰 누나하고 좀 하느라고 너 때문에 지금 땅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보면 이 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차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재테크인데 이게 허남바 차량.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한 1,200~300만 원짜리 이게 그 당시에 시세가 차량인데 이게 허남바기 때문에 렌트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755만 원 주고 제가 싸게 산 거예요. 약 거의 500만 원 돈 싸게 산 거죠.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허남바 때문에.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 여기 잘 보시면 거시기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차량이 2012년식이에요. 2012년 1월식이에요. 근데 이 차가 이게 제가 이런 차를 좀 봐서 아는데 이 차가 원래 2011년식이에요. 이게 2011년식 차량이에요, 이게 원래. 근데 왜 여기 2012년으로 왜 돼 있어요? 이게 아마 가짜 차량이에요. 이게 어차피 그 연식의 나이는 태어난 날짜잖아요, 차가. 자, 태어나서 완제품이 된 날짜가 어떻게 해요? 2011년도 아마 6월달 정도 됐을 거야, 아마 이게. 원래 2011년 6월식이에요, 이 차량은. 왜? 2011년 6월달에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 태어난 날짜가 자기의 그 최초 날이죠. 근데 2012년 1월하고 2012년 형식으로 됐네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최초, 이게 가짜 차량이라고 해요. 이게 가짜 차량이 뭐냐? 형식은 2012년 형식인데, 최초 등록일이 어떻게 해요? 2011년 6월달이 됐어야 돼요, 원래. 아마 이게 봤을 때, 전시용 차량이거나 아니면 이게 똥통에 빠진 차인 것 같아요. 똥똥에 빠진 차, 이거 쌍용차에서 이거 알면, 이민지 알겠구나. 이게, 아마 이게 이 차가 똥통에 빠진 차량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측이 돼요. 똥똥에 빠진 차량이 뭐냐고요? 이게, 우리가 이게 이런 자동차 수출하는데 보면, 주차장에 어마어마한, 지평선 끝까지 차들이 막 주차되어 있는 걸 많이 보죠?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의 차들이 있죠? 그럼 그 중에 차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서류상에 빠진 차량들이 있어요. 신차. 그 신차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옛날 중고차 제가 장사할 때, 이제 황희사님이라고 있는데, 그거 전문이에요. 똥똥에 빠진 차 어떻게 해요? 이거 파는 게 이게 전문이야, 그 양반이. 예전에 이 양반이 그 현대인가 개항가? 어딘가 하여튼 그 신차 영업사원으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쪽에 그 차가 들어오는 라인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차량으로 지금 이게 제가 예측이 돼요. 똥똥에 파진 차량이 뭐예요? 자, 이게 일명 똥똥에 파진 차량이라 했으면 차를 막 정신없이 생산하다 보면 가끔가다 어떻게 해요? 서류 미스를 해요. 그럼 서류에서 빠져요, 이게. 장부상에 빠져요. 자, 차는 생산을 했는데 장부상에 빠져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쌍용차라고 가정하잖아요. 쌍용차에서 차를 생산해가지고 막 이게 다 깔아놨어, 엄청나게.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많으니까 그걸 누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발견을 못해요. 그럼 그 중에 보면 차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서류상에서 어떻게 해요? 빠진 차량들이 하나씩 이게 생겨요, 가끔가다가. 실수로, 사람이 실수한 거죠. 실수로 이게 생겨요. 인위적으로 실수를 한 건지 진짜 실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실수로 한데 이런 차들이 하나씩이 생겨요. 원래 다 생겨요. 어떤 자동차에서든지. 가끔가다 한 번씩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서류상에는 없지만 차는 어떻게 생산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차를 누가 끌고 가도 어떻게 해요? 몰라. 자, 그 차를 누가 끌고 가도 몰라. 만약에 서류상에 등록돼 있는데 그 차를 누가 빼돌리면 어떻게 해요? 이 차 서류인데 차 어디 있어? 하면 바로 들통이 나죠. 근데 어떻게 서류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가 끌고 가도 어떻게 해요? 몰라. 그런 차예요, 이게. 이게 딱 보면 알아, 이게. 일명 똥똥에 빠진 차량으로 이게 판별이 돼요. 그럼 이게 원래 생산됐을 때 제 예측으로 봤을 때는 아마 2011년 6월 달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6월 달에 이게 출고하자마자 저기 고객한테 인계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등록 이전이 되죠. 그럼 최초 등록일이 보통 2011년 6월 달이 돼야 정상이에요. 이 차가. 그리고 형식은 2012년 형식으로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차는 어떻게 해요? 정확히 이게 최초 등록일이 어떻게 돼요? 2012년 1월 5일로 되어 있어요. 자, 왜 1월 5일로 되어 있을까요? 일부러 해를 넘긴 거예요. 왜? 이게 한 해 동안 정산, 회사는 1년, 분기 정산, 1년 정산을 하죠. 자, 1년 정산을 하는 동안 재고 자산을 갖다가 한번 싹 스캔을 해요. 그럼 재고 자산을 스캔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발견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빼야 돼요. 정확히 따지면, 매해 12월 3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자산을 갖다가 딱 세팅을 하고 총 자산을 결산을 한번 해요. 자, 그 자산 중에 대표적인 게 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재고 자산 있죠? 근데 재고 자산에 어떻게 해요? 다른 차들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차는 어떻게 해요? 서류상에 빠졌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서 빠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그러면 똥통에 있는 반차를 작업을 해요. 그럼 얘네들이 박아서 만약에 중간에 끌고 나가면 안 되니까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31일 날까지 어떻게 해요? 저기 연말 정산을 할 때 이 차를 갖다가 빼먹은 이 차를 발견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거를 그 똥통만 찾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똥통 찾은 애들 그 차를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1년 정산을 해서 마지막 31일 날 이 차를 발견을 못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게 재고 자산으로 이걸 편입을 안 시켜. 쌍용자 못 시켜. 왜? 빼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빼먹고 이제 그 30일이 지나고 다음 해에 되면 이 차를 끌고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등록을 해요. 어떻게 해요? 아마 이거 중고차 이거 하듯이 할 거예요. 새 차 팔듯이는 이게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중고차나 이게 차에 보면 전시용 차들 있죠? 전시용 차들도 그것도 중고차야. 시승용 차들 있지? 그것도 중고차예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출고가 돼요. 왜냐면 이게 출고가가 굉장히 낮게 찍혀 있어요. 이 당시에 출고가가 보통 정상가의 가격의 70%에 찍혀 있어요. 출고가가. 제 기억은 그래요. 이 출고가가 어디 있나? 여기다 2136만, 여기 적혀있네. 2132만 6천원에 찍혀 있어요. 출고가가. 근데 이게 3천만 원이 넘는 차예요. 요 차가 3천만, 출고가 3천만 원이 넘는 차예요. 근데 여기 출고가를 잘 보시면, 자, 밑에를 보세요. 뭘 보면 아냐면, 출고가가 보시면 어떻게 2136만 2727원으로 찍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찍혔을까요? 이렇게 찍히는 차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내가 만약에 쌍용차에 다니면 쌍용차에서 보통 20에서 30% 정도 DC한 가격으로 차를 붙여요. 직원용 차들은. 그건 잘 아시죠? 그렇게 되면 출고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반 개인이 사는 것보다 20에서 30%가 싸게 찍혀요. 출고가가. 차는 똑같은데. 근데 직원용 차들이 그래. 두 번째 경우, 우리가 전시용 차량들 있죠? 전시를 오래 하거나 시승용 차량을 써요. 그러면 이게 출고가가 나중에 얘도 어떻게 해요? 거의 30% 정도 싸게 찍혀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출고가 되고. 좀 반중고차죠. 이 전시용 차나 이런 전시용 차나 이런 시승용 차량은 거의 반중고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30% 정도, 신차가의 30% 정도도 싸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찍혀가지고 팔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볼 수 있냐가, 얘가 3천만 원이 넘는 차이, 차가 출고가가. 근데 2,100만 원에 찍혔다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런 형식으로 시승용 차량 출고하듯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출고한 거예요. 이게 보통 중고차 시장으로도 많이 넘어오고, 법인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게 뭘 보면 출고가를 보면 알아. 출고가 2,100만 원이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2,100만 원에 어떻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게 똥똥에 빠진 차라 가지고 장부에서 빠진 차야. 이게. 그럼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걸 작업을 언제 하냐? 연말 정산이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회계 감사팀에서 이걸 눈치를 못 채고 한 해가 넘어갈 때 그때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1월달 형식 차들이 대부분 그래요. 똥똥에 빠진 차들이. 자, 보면 이게 최초 등록일이 2012년 1월 5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2011, 뭐 파리가 조그만 파리가 그냥 카메라에 잡히네. 내 코스으로 들어가네. 2011년 12월 31일 1년 회계 정산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저기 회계 장부에 안 잡힌 걸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2012년도 넘어가자마자 새해 넘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어떻게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등록일이 2012년 1월 5일로 찍힌 거예요. 보통 똥똥에 빠진 차들이 이때 많이 작업을 해요. 왜? 회계장부상 연말 정산을 갖다가 그때 그 턱을 넘어야 돼. 그때도 얘네들이 이걸 발견을 못하면 어떻게 해? 그때 차를 빼돌려가지고 이제 팔아요. 그럼 보통 가격을 어떠냐? 신차 가격 보통 30%에서 약 30% 가격에 팔려요. 자, 1000만원짜리 차면 어떻게 700만원에 팔리고, 이게 3천만원짜리 차면 어떻게 해요? 30%니까, 한 2100만원 정도에 팔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보통 그쪽 시장이 그래. 요런 차들이 보통 시차 출고가의 30% 정도의 가격이 팔려요. 요게 요런 케이스야. 그래서 이게 최초 등록일을 보면 알아. 최초 등록일이 2012년 1월 5일 날까지, 1월 달 될 때까지 어떻게 회계 12월 31일 회계 날짜를, 장부 날짜를 이렇게 넘기고 안 잡혔을 때 그걸 확인하고 차를 이제 밖으로 빼돌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작업해서 2012년 1월 5일 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얼마에 팔아요? 이게 시승 차량이 이런 식으로 팔아요. 시승 차량이 한 30% 싸게 팔아. 그 전시용 차들이랑 30% 정도 싸게 팔아요. 그런 차들이 시승 차량이나 이런 거 같은 거. 그럼 그런 차 팔듯이 어떻게 해요? 나온 케이스예요. 이제 서류 작업을 얘네들이 다 한다고 하더라고. 예전에 우리 황 이사님이 이거 전문이었어. 그럼 이거 찾아다니는 있고, 이게 중고차 시장으로도 넘어와요. 자기네들 못 팔면. 그럼 중고차 시장에서 거의 인판 차량 팔리듯이 팔려요. 이런 차들이. 실질적으로 인판이죠. 운행을 안 했으니까. 인판급보다 좀 싸게 팔려요. 이게 보면 쿠폰차라고 있어요. 이게 쿠폰차가 아니라 이게 그걸 뭐라고 하지? 이게 백화점 경매 같은 이게 백화점 같은데 이런데 보면 자동차도 이게 추첨해가지고 자동차도 주고 아파트도 막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하는 차들이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해요. 왜 하냐? 옛날에 연두 이 양반도 중고차 장사했다 하잖아요. 이 양반이 그거 전문이야. 자기 전문이 있어요, 중고차들도. 황 이사님이 이 양반이 예전에 아역스타 출신이에요. 아동복 전문 포토 모델 출신이라고 하고 아역 출신이었는데 황 이사님 이 양반이 이게 똥똥에 파진 차 이거 어떻게 전문이에요. 이거 갖다 중고차 매매 시장 가져. 한 번씩 똥똥에 파진 차 가졌으니까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거의 인판급 가격에 팔려요. 인시번호판 가격. 이게 이런 케이스예요. 그럼 나중에 손님이 따져. 왜 출고가가 낮으냐고. 그게 70%에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30%를 할인해서 그런 차들은. 아이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좀 겁나게 싸게 저는 싸게 잘 산 거야. 자,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연두 얘기해요. 연두 이 양반이 예전에 자기 그 전문이 있어요. 차를 가지고 오는 꽁지 나오는 그 줄들이 있어요. 그게 천차만별이야. 연두 같은 이 양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줄이 있어요. 그 차 나오는 중고차 나오는 어떤 게 있냐면 경품 차량 같은 게 있어요. 경품. 보통 백화점이나 이런 분 행사장 가면 자동차 경품을 많이 내밀죠. 제가 아까 다 놓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당첨 안 돼요. 왜? 이미 당첨자가 다 결정돼 있어요. 그 고가 경품 같은 게는. 아파트나 자동차는 이미 돼 있어. 당첨되려고 겁나게 하는데 안 돼. 자, 그걸 어떻게 되냐? 이게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연두 이 양반이 이거 전문이었어. 연두 전문이었어요. 옛날 매매단. 예. 그래서 가끔가다 경품 차량을 하나씩 끌고 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 백화점에서 앞에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서티 같은 차량
뭐 저기 보통 그랜저나 아이서티, 그 당시 아이서티였던 것 같아 가져올 때 기억. 아이서티 차량을 어디에서 경품이 되는 거야. 백화점이나 어디 기억 안 나네. 하여튼 이게 1등 상품이 아파트였고 2등 상품이 아이서티였던 것 같아. 그걸 내가 안 팔았구나. 하여튼 그게 들어왔는데 아이서티를 갖다가 경품을 딱 내는 거야. 이게 백화점 같은데 앞에다 보면 딱 경품 차량 딱 내놓고 이게 맞아 이게 저기 플랫폼이나 다 하고 경품 뭐 1등 하면 뭐 아이서티 준비다 하고 막 하죠. 근데 갑자기 허드만 야 조금만 있으면 같이 연도 같이 보는데 조만간 저기 경품차 그 인판급 차량이라고 운행 안 하는 인판 차량이라고 저기 인판 차량 그 경품 차량 아이서티 이제 들어올 거니까 저기 손님 있으면 바로 좀 이렇게 붙여서 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뭔 차냐니까 경품 이게 중고차 보면 경품에 당첨됐는데 그 차를 안 타고 중고차에다 파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갖다가 일명 중고차 그 매매시장에서 그걸 경품 차량이에요. 이게 거의 임시번호판 차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새 차 그대로 온 거야. 근데 경품은 당첨 받았는데 난 이 차를 타고 싶지 않아. 그럼 매매상으로 팔아요. 그럼 임시번호판 차량이고 이게 경품 차량이야. 이제 이런 차량들이 가끔가다 들어와요. 이걸 일명 경품 차량이라고 해요. 뭐 싸게 살 수가 있죠. 새 차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연두가 이렇게 딱 왔는데 뭐 백화점에 저기 있는데 저기 아이서티 경품 차량 저기 다음 달 정도에 나올 거라고 다음 달 초쯤에 나올 거라고 지금 안 나오냐니까 아직 경품 추천 행사가 아직 안 됐대. 아니 말이 되는 소리라고. 경품이 당첨이 누가 될 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저기 누가 당첨될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저기 그 보고냐고. 그러니까 연두가 하는 말이 참 장원 씨는 세상 물정을 몰라요. 자 세상 참 순진하게 살아요. 세상에 저 아파트나 저기 자동차 같은 비싼 경품은 그거 이미 주인 거기 저기 뭐냐 그쪽 그 행사 주최 측에서 이미 다 해먹는다고. 걔네들한테 다 이게 당첨되게끔 걔네들이 다 먹게끔 돼 있다고. 그 일반 저기 고객들 경품 넣어봤자 저거 자동차 경품 죽었다 깨나도 저거 못 받는다. 그게 뭔 소리냐고 하니까 야 장원식이 순진한 거예요. 이거 너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아니 경품을 내놨으면 나중에 누군가 경품을 받은 사람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이 팔아야 하는 거지. 경품도 아직 저기 추천도 안 끝난 차를 갖다가 견적을 왜 보고 오냐고. 누가 그 한 팔지도 안 팔지도 모르고 누가 팔지도 모르는데 이미 경품 그 주인은 다 결정됐다고. 그 주최 측 그 사람들한테 다 돼 있다고 이미. 그게 뭔 소리냐고. 그쪽에서 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누구 앞으로 비싼 경품은 걔네들 앞으로 받게 돼 있다고 그런 거야. 그게 가능하냐고. 쉽다고 안 해. 뭐 장치 같은 거 하면 느는 척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미 세팅해놓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번호표 빼 올리면 그 번호표가 거기 임원진이나 그 회사 임원진이나 거기 주최 측 애들이라고 다 이미 그 경품 당선된 사람들 다 정해져 있다고. 경품은 자동차는 장원씨 참 순진하네. 그러면 자동차 대부분 다 100%라고. 대한민국 외국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경품 자동차로 내는 데는 100%라고. 그거 이미 그 주최 측에서 다 저기 경품 당첨자 다 결정돼 있다고 이미. 참 장원씨 순진하다. 그걸 믿냐고. 그 경품을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간단하다고. 걔네들 하면 이게 큰 한 같은 데 있잖아. 그럼 여기 휘저으면 그 안에 장치가 있대.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딱 어때요? 그 번호표를 띄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장치 있는데 번호표를 떼가지고 딱 이게 추천 번호 몇 번이다 하면 그 번호가 어떻게요? 주최 측에 있는 사람이야. 이게 처음부터 경품을 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미 결정돼 있어. 누가 당첨될지. 그러니까 참 장원씨 대한민국 모르냐고. 대한민국 자동차 경품은 그거 이미 주인 다 결정돼 있다고. 일단 비싼 경품 물건은 다 주인이 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싼 경품 물건은 다 주인이 따로 있다고. 그냥 그렇다고. 참 장원씨 순진하다고. 그걸 믿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거기 같이 갔어. 한번 그때 나하고 같이 동업하던 애가 손님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손님 붙이려고 거기다 바로 붙여가서 팔려고 갔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차 상태를 한번 봤어. 그냥 새 거야. 이제 나중에 이걸 한번 광택을 해야겠다고. 왜 이게 무슨 위에다가 뭐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이게 끈끈이 같은 게 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다 벗겨놔놓으면 광택은 하고 해야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광택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아대를 붙여가지고 재현이가 팔았던가? 아마 제 동업자가 팔았던 것 같아. 동업자가 아는데 저기 그 살만한 저기 그 고객이 있어. 그 날짜 오자마자 거기서 바로 이렇게 아대 붙여가지고 광택만 내가지고 팔았어. 이게. 그래 그때 그 작업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경품 내는데 어떻게 해요? 다 사기야. 주최 측 사기야. 충격이죠. 내가 이거 한번 예전에 강의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비싼 경품들은 다 주인이 있어요. 특히 자동차나 아파트 같은 고가 경품 같은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어떻게 주최 측들이 다 사기를 쳐. 지들이 다 이미 다 빼돌렸어. 주최 측들이 다 사기야. 사기야. 대한민국은. 그래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경품 당첨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저기 아마 재현인가 제 동업자가 있죠. 걸륭제 자기 친구가 아이소틱이니까 그 이제 보통 그거 뭐 한 20% 한 인판보다 더 싸요. 보통 뭐 신차 출고 가격보다 20% 싸고 어떻게 등록세 취득세가 훨씬 싸요. 새 차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 바로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저 팔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품 당첨되자마자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전을 친구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같이 이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동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걸륭제 그 고객, 그 친구 고객을 아이산폰 사는 고객을 어떻게 해요? 경품 거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여줘요, 한번. 보여주고 어때? 오케이, 여기 가격 얼마 다 결정 나고 자, 경품 당첨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 이미 저기 누구 앞으로 이전할 것까지 다 결정이 끝났어. 경품 당첨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친구도 알죠, 당연히. 그리고 경품 당첨되자마자 이제 이게 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자, 이제 거래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걸륭제 친구한테 바로 등록 이전을 해버렸어요. 대한민국 이거 경품 시장 어떻게 다 사기야. 네, 이런 거 겁나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품에 현혹하지 마. 특히 이게 비싼 경품은 자동차, 아파트 내놓은 데 있잖아. 근데 그건 다 넣고 장담해. 사기야. 여러분들 그거 당첨 안 돼. 다 주최 측 걔네들이 동간이야. 걔네들을 지들이 다 빼돌려 먹어. 주최 측 애들이. 사기야. 그런 경품에 어떻게 현혹되지 마.